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25년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7월이 시작되죠. 삼성전자가 7월 초에 HBM4 샘플을 공급을 할 거라 그러는데 예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반기를 통틀어서 상반기 하반기를 다 통틀어서 HBM 25년도의 점유율이 어떻게 될까?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 어느 신문에도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기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 도표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이크론이 25일 날 실적 발표를 했죠. 뭐 신문에서 꼴찌의 반란이라고 뭐 돼서 특비를 했는데 꼴찌라는 게 이거죠. 메모리 반도체 3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HBM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5%였는데 지금 조선 비지에 보면은 25%를 얘기를 하고 또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42%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슈퍼사이클에서 영업이익률이 57%였는데 거기에 근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영업이익률 60% 꿈같은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예상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HBM 시장 점유율이 마이크론 얘기입니다. 기존 5%에서 25년 하반기에 25%.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조선비즈고 그 다음에 뭐 GD넷 코리아에서는 23에서 한 24% 되지 않을까.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 AMD를 포함해서 4대 AI 칩 고객사에 대량 공급 중이다. 하여튼 이 마이크론의 약진이 대단합니다. 제가 뭐 내부 소식도 조금 듣고 있는데 하여튼 엄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뭐 만들지 못해서 못 팔 정도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매출은 이제 9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88억 한 5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24억 9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뭐 요걸 퍼센트로 계산해 보니까 한 27%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단기 순위 이런 거는 우리한테 뭐 별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지금 약진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HBM 시장은 지금 이렇게 지금 우상향 지금 계속 뻗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BM 또 AI 수요가 뭐 조금 줄어들 거란 이런 얘기는 믿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것은 안 믿겨집니다.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입증이 됐습니다. HBM3E 공급이 확대가 되죠.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죠.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HBM3 12단 제품도 지금 4분기 출하량이 이제 중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25년도 하반기 목표는 전체 HBM 시장에서 25%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HBM 매출 추정치는 3분기에는 약 15억 달러가 되지 않을까 2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은 HBM 12단 제품의 수율과 생산량 증대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4분기에는 출하량 비중이 8단 제품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지금 3분기 4분기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이 마이크론 HBM3 12단에서 수율이 잘 됐다. 생산량이 증대됐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은 한미 반도체의 TC 본드를 가져갔습니다. 마이크론의 HBM 생산 방법은 삼성전자하고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TC NCF 방식이죠. 그러면서 TC 본드를 가지고 하면서 수율을 아주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왜 삼성은 안 하냐? 왜 삼성은 안 하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의 제가 글을 쓰다가 그냥 미처 못했는데 삼성은 TC 본드 뭐 이런 것들 한미 반도체 이런 것보다는 하이브리드 본딩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C 본드 이런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HBM4를 6월 10일 날 발표했죠. HBM4를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겠죠. 거기다 샘플을 넣었다. 그래서 HBM3E 대비해서 60% 개선이 됐고 전력 소비 굉장히 줄여져 20%가 감소를 했고 26년에 생산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6월 10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의 약진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현재 여러 고객사의 샘플을 공급한 HBM4는 검증된 원베타, 원B를 얘기하는 거죠. DRAM 기술을 기반으로 초당 2TB, 그래서 이전보다 60% 성능을 업그레이드했다. 전력 소비는 20% 더 낮췄다. 그리고 내년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산제이 메흐로트라, 이건 CEO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AI 고성능 메모리와 스토리지의 전례 없는 수요를 창출하는 변혁의 시대에 마이크론은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특출나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 미국 회사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 미국에다 전부 다 끌어 리쇼링 하려고 지금 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크론은 대만 공장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아이다호, 그 다음에 뉴욕주에다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7개 지역에다가 지금 팹을 어마하게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은 굉장히 캐파가 적지만은 향후 한 27년 정도 되면 이 캐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 6, 7, 8월 얘기를 합니다. 107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총 마진이 42%라는 거죠. 마진. 작년에 그 4분기에 SK 하이닉스가 한 1, 2% 정도의 마진을 가져갔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간 전망을 보면 사상 최대의 매출과 강력한 수익성, 경관, 잉여 현금 흐름, 이 얘기가 SK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SK 하이닉스가 2분기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 같고 강력한 수익성,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었어요. 50에서 57% 그 사이가 될 거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경관,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사주 매각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르게 봤던 거죠. SK 하이닉스는 잉여 현금으로 뭘 하겠느냐? 캐파를 증설을 하는 거죠. 청주 M15X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제가 여기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LG 공장을, 청주에 있는 LG 공장을 사서 그거를 지금 철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PNT7, 그러니까 패키징 앤드 테스트 7 공장을 짓는다는 것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크론도 이렇게 경관,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여러 곳에 반도체 팹을 짓고 있는 거죠. 자, 여기를 또 전략적인 이제 그 함의를 보면 SK, 삼성, 양강 체제의 균열이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견고합니다. SK 하이닉스가 흔들릴 것은 없고 문제는 삼성이죠. 삼성이 HBM에서도 지금 2등으로 내려앉았는데 이 마이크론이 지금 HBM 점유율도 25%란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이 지금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HBM에서는 지금 3등으로 쳐져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기술 영배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HBM 공급 지원으로 해서, 마이크론이 치고 나가는 세력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SK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벌써 70%, 올해 1분기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제치고 DRAM 1등을 했죠. 이 부분은 워낙에 많은 것들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점유율 70%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했냐?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는 대표적으로 보면 트렌드포스하고 카운터 포인트가 있고 옴디아라는 데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D램에 대해서는 워낙에 지금 많이 나온 거니까 이건 아마 격차가 좀 더 벌어질 것이고, 일부 신문에서는 삼성이 4분기에 이거를 역전을 시켜서 1위를 다시 올라갈 것이라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희망찬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될지 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1분기에 70%인데 그럼 올해를 통틀어 본다면 70에서 75%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BM의 주도권이 급격하게 SK가 공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마이크론이 지금 확고한 2등
2등에서 점유율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는 사실이죠. 자,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올라와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나와 있는 여러 신문들을 보면서 25년도 HBM 예상 점유율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SK는 70에서 75%, 마이크론은 20에서 25%, 삼성은 5에서 10%. 그러니까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자, 제가 여기 분명히 출처를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언론사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고동 달팽이에서 만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70에서 75%, 마이크론이 20에서 25%, 마이크론은 25%를 할 거라고 하반기 할 거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역추산해서 제가 25에서 10%를 얘기를 한 거죠. 마이크론이 작년 한 해 통계가 5%였었습니다. 자, 25년 HBM 시장 점유율을 이제 전망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점유율을 추이를 살펴봐야 되고, 기업별 생산 능력 확대 및 계획, 고객 수요 전망, 이런 걸 또 한번 살펴서 25년도 하반기 HBM 점유율을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70% 점유율이 높을 거예요. 이건 벌써 1분기 조선 비즈에서 4월 달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는 HBM3 이후에 구체적인 납품 소식이 없어요. 8단, 12단 HBM3 2가 콜 통과를 아직 못했어요. 콜 통과가 된다고 해서 바로 납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뭐 물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시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3분기나 4분기에 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납품은 실질적으로 4분기 끝에나 아니면 내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마이크론은 하반기에 25% 점유율을 목표를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하반기에만 기준으로 25% 점유율 목표를 설정을 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제로 25%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의 관계자, 제가 잘 아는 신원번입니다.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한 2, 3일 됐습니다. 이번 저희 분기 발표만 보면 회사는 넘넘 쭉쭉 잘 나갔네요. 저희는 HBM 이외에는 공급 부족으로 넘넘 고생 중입니다. 굉장합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SK 하이닉스는 뭐 엔비디아의 H100에서부터 H200, B100, B200, GB200, GB300 등 뭐 이런 풀스택 프로바이더 모든 종류의 HBM을 다 생산해서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다고 해서 점유율의 변동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거는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우상향할 겁니다. 삼성전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HBM 품질 이슈, 코어스 적축 문제로 이제 이렇게 분리해져서 HBM3 8단, 12단이 콜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더 하향할 겁니다. 마이크론은 지금 뭐 8단, 12단 HBM3를 콜 통과를 해서 납품을 지금 아마 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유율은 빠르게 우상향할 것이고 20에서 25% 정도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25년도 연간 HBM 점유율은 SK 하이닉스는 70% 넘을 겁니다. 분명히 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HBM4까지 여기에 더 곁들여지거든요. HBM4가 3월에 샘플이 들어가서 일부가 벌써 납품이 된다 그러고 10월 달부터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 HBM3E 그 다음에 HBM4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엄청난 점유율을 가져갈 거죠. 거기에 마이크론이 20에서 25%. 결국 그렇게 되면 삼성은 5 내지 10%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나리오라는 게 콜 통과가 되면 즉시 대량 납품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콜 통과가 되면 제한적인 공급을 하고 26년도에 본격화되는, 이게 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점유율이 25년에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인 공급 시차를 반영한 분석입니다. 특히 TSMC 코어스 호환성과 수율 이슈, 고객사 재평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 올 한 해 HBM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고 HBM의 시장의 이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마하게 커지는데 그러는데 공급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다음 SK 하이닉스도 캐파를 증설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캐파를 물량 깡패인 삼성전자가 지금 저러고 있어서 이 점유율은 삼성은 떨어지고 SK 하이닉스는 고공행진을 하고 마이크론이 엄청나게 질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구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